그러면 이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구해 보겠습니다.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무엇에 의존한다고 했습니까? 축전기의 모양에 의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전기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느냐, 축전기가 모양에 따라서 평행판 축전기도 있고 구형 축전기도 있고 원통형 축전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양에 의해서 전기 용량을 막 구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비결을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그래서 축전기 전기 용량은 다음과 같은 4개의 단계를 거쳐서 구합니다.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단계는 축전기 전기 용량 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가정하냐면 축전기에 전하 Q가 대전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전하 Q 대전되어 있는 거하고 전기 용량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전기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전하 Q가 대전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대전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축전기 전체의 총전하는 0이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한 도체에 플러스 Q고 다른 도체에 마이너스 Q가 대전되어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축전기에 한 도체에 전하 Q가 대전되어 있다. 그렇게 가정하고 나서 축전기 내부에 전기장을 구합니다. 근데 이 전기장은 어떻게 구하냐면 가우스 법칙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우스 법칙을 구하면 어땠어요? 아주 쉽게 구해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전기장을 구했으면 그 전기장을 이용을 해서 전위차를 구합니다. 무엇의 전위차? 축전기를 만드는 두 도체 사이에 전위차를 구합니다. 이 전위차가 바로 스칼라 포텐셜 차이죠. 그 차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네, 바로 이걸 이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스칼라 포텐셜 차이는 한쪽 도체판 빼기 다른 도체판의 전위 스칼라 포텐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나중 거 처음 거 한 다음에 마이너스 스칼라 포텐셜의 정의가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다 전기장 더 dr 전기장의 선적분으로 구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위차를 구합니다. 그러면 전기 용량은 어떻게 됐어요? 전기 용량과 전위차와 대전된 전하량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었습니까? Q는 C 델타 파이인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그 관계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식에 의해서 전기 용량을 구하는데 그렇게 해서 구해진 전기 용량은 Q하고 델타 파이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건 상쇄돼서 없어지고 무엇만 그 안에 들어가냐면 네, 축전기의 기하적인 구조만 그 결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축전기의 전하가 얼마 대전되어 있느냐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이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으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뭔지 벌써 잊어버렸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겠어요. 1단계는 뭐예요? Q가 대전된다고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 Q가 축전기 내부에 만드는 전기장 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전기장을 가지고 두 도체 사이의 스칼라 포텐셜 차이, 전위차 구합니다. 자, 그러면 Q 구하고 델타 파이, Q 알고 가정한 거죠. 델타 파이 구하면 그 B로 C는 델타 파이 분의 Q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전기 용량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평행판 축전기와 구축전기 보겠어요.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인데 평행판 축전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체판 두 개가 있는데 도체판 하나에는 플러스 Q가 대전됐다고 가정한다 그랬죠. 마이너스 Q 대전되고 도체판의 기하적인 구조는 뭐냐면 넓이가 S고 두 판 사이의 간격이 D다라고 하는 것이 네, 평행판 축전기의 그 기하적인 구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는 두 개의 평행한 도체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도체판의 넓이가 S고 간격이 D라고 한다면 이것이 축전기이기 위해서는 아까 축전기의 가정이 있었죠. 외부에 있는 전하에 의한 스칼라 포텐셜이 양쪽 도체에다 똑같이 기여한다.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그러냐면 바로 이 조건입니다. 이건 뭐냐면 도체판의 크기가 간격에 비해서 훨씬 크다. 다시 말하면 크기에 비해서 간격이 아주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 속에 들어가면 네, 저 도체판이 무지무지 큰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체판, 평행판 도체판 사이에는 균일한 전기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거의 전기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는 나중에도 또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떤 장치냐면 그 사이에 균일한 전기장을 만드는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단계를 이용해서 이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Q가 대전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2단계는 뭡니까? 이거 가지고 전기장 구하는데, Q가 대전되어 있으면 도체판의 전하 밀도를 금방 계산할 수가 있죠. 뭡니까? Q를 S로 나누면 되죠. 이런 전하 밀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전하 밀도를 갖고 나면 그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될 거냐면 플러스 Q에서 마이너스 Q 방향을 향하는데, 그 세기는 어떠냐? 도체 표면에 그 면전하 밀도가 시그마면, 그러면 그 표면 바로 바깥에 생기는 전기장의 세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해볼 수가 있냐면, 아까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축전기의 조건, 이 조건이 만족하면 저게 거의 뭐라고 그랬어요? 저 안에서는 저 면이 무한히 넓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 라지 Q가 저기에 균일하게 분포되기 때문에 무한히 넓은 균일한 면전하 밀도가 만드는 전기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해놨어요. 가우스 법칙으로 그거 구했었죠. 근데 이 경우는 뭐가 다릅니까? 이 경우에는 그런 면전하가 두 개가 있죠. 이런 면전하가 두 개가 있으면 우리 뭐 이용하면 되겠어요? 중첩원리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그 사이에서의 전기장을 구하겠습니다. 여기에 전하 밀도가 시그마인 그런 면전하 밀도가 있으면 전기장은 어떻게 생겨요?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한 전기장이 양쪽으로 이렇게 생기죠. 그 전기장, 저기서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다, 이런 뜻입니다. 전기장의 세기는 뭐였습니까? 이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게 무한히 넓은 면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입니다. 근데 축전기는 어떤 경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면전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전하가 두 개가 있으면 이때 이 첫 번째 요 놈이 만드는 전기장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만들지요. 그 다음에 거리에 관계없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쪽은 어떻습니까? 방향 반대로 만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어때요? 마이너스 면전하면 이때 전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되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역시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중첩원리입니다. 중첩원리 적용해서 두 개 더하면 되겠어요. 근데 보니까 요거 두 개 더하니까 여기서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서는 전기장 0이 되고 요 사이에서는 얼마가 됩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죠. 여기서는 역시 0이 되죠.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어떤 게 생기느냐,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같은 시그마인 전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단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둘 사이에 전위차를 구하는데 전위차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전위차의 경우에는 균일한 전기장의 경우에는 전기장의 세기 곱하기 D 하면 되죠. 이 D가 우리 앞에서 균일한 전기장의 전위차 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기장의 방향으로 전위차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D만 곱해주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가 전기장을 여기다 대입했어요. 전기장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입니다. 근데 시그마도 우리 알죠? 시그마가 S분의 Q죠. 그래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전기장의 세기는 입실론 제로분의 1 S분의 QD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위차 구했어요. 그럼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무엇으로 전기 용량을 구합니까? 전기 용량은 델타 파이분의 Q인데 Q 나누기 델타 파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파이 여기 있는 거 역수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Q가 쫙쫙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D분의 입실론 제로 S 이거만 남았죠. 근데 D하고 S는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하적인 구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대전된 Q나 스칼라 포텐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평행판 축전기의 모양만에 의해서 기하적인 구조만에 의해서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구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구형 축전기 해보도록 하겠어요. 구형 축전기란 뭐냐면 구형 축전기를 절반으로 딱 자른 그림입니다. 이거 어떻게 됐어요? 가운데 도체구가 있습니다. 중심에 도체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껍질이 있어요. 그 사이에 빈 칸입니다. 중심이 같아요. 중심이 같은
도체9와 도체9 껍질이 있는데 안쪽 반지름을 R1이라고 하고 바깥쪽 도체의 안쪽 반지름을 R2라고 하겠어요. 이때 이것도 축전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냐? 요 R1과 R2 사이의 간격이 R1이나 R2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야 된다. 둘 사이에 아주 가까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4단계로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안쪽에 Q가 대전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안쪽에 Q, 바깥쪽에 마이너스 Q가 대전되어 있다면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안쪽에 Q가 대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 전기장 구하는 거죠. 그 전기장 우리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방향은 플러스 Q에서 마이너스 Q 방향이라면 그 세기는 어떻게 되냐? 세기는 4파 입실론 제곱분의 1 R제곱분의 Q 이렇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해서 구했습니까? 이거 가우스 법칙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우스 법칙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다시 복습하는 겸해서 한번 구해보겠어요. 그럼 여기에 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다 가우스 폐용면을 구해야 되겠죠.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총 선속은 입실론 제로분의 R자 전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총 선속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구하는 거고 R자 전화는 어떻게 그냥 Q죠. 그 안에 Q밖에 없죠. 여기서 우리 가우스 표면을 어떤 걸 만들어요? 그 사이로 만들어야 되겠죠. 반지름이 R인 그런 가우스 폐용면을 정할 것 같으면 총 선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 선속은 구표면이니까 우리가 항상 했었죠. 항상 4파이 R제곱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Q는 라지 Q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우리 금방 여기 이렇게 구했는데 우리 잘 알죠? 요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방향은 이렇게 해서 요건 뭐예요? R 방향이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이거 알았으면 우리 전위차 바로 구할 수 있죠. 3단계 전위차 구하겠어요. 전위차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여기서 전위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빼면 되겠어요. 높은 데는 어때요? 플러스 전화에서 가까운 쪽이 높죠. 그래서 R1이 높아요. 그래서 낮은 데로 뺐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R1 왜 그러냐면 여기 원래는 마이너스가 있는데 R1이 저쪽에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부 없어졌어요. 그래서 R1에서 R2까지 전기장을 이제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기장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대로 적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분하니까 R 제곱분의 1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니까 R1에서 R2 할 것 같으면 우리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칼라 포텐셜 차이죠. 전위 차가 되겠어요. 그러면 4단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걸 구하는데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구하니까 여기 Q에다가 델타 파이 전위차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아까 구한 거 그랬더니 어때요? 역시 이번에도 Q는 상쇄되고 뭐만 남았습니까? 자,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R1과 R2에만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전기 용량 구하기 순서 다시 한번 보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1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하 Q가 대전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2단계는 뭐였습니까? 그 Q가 대전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전기장 구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3단계는 뭐였습니까? 구한 전기장 가지고 전위차 구하는 거였죠. 무엇의 전위차? 두 도체 사이의 전위차죠. 그러면 전위차하고 전하량의 비가 바로 전기 용량이니까 마지막 4단계에서 전기 용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 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행판의 넓이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에서 평행판 넓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전기 용량이 커진다. 간격의 반비례합니다. 이거는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전기 용량이 커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축전기의 경우는 구형 축전기의 경우에는 전기 용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4파 입실론 제로 거기서 R2 빼기 R1번에 R1 R2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사이의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기 용량이 더 커지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